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사회복지학 개론 9주차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 8장 사회복지의 중의적 실천 방법입니다. 이 사회복지의 중의적 실천 방법에는 교재에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사회복지론, 또 하나는 사회복지 행정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학년과 2학년을 거쳐서 그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울 텐데, 요것들은 미시와 거시를 중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미시라고 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 거시로 보는 학교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학교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편입하면 다른 그런 입장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알려줍니다. 자, 한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옹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 문제는 2017년도 서울시 9급 시험 문제 나오긴 했지만요. 사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리고 웬만한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 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한 기관에만 근무를 물론 하지만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한 기관, 한 조직에서 근무를 하지만 결국에는 활동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고 그 클라이언트는 한 지역사회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소속한 것은 한 지역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 문제를 하려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미시적인 실천 기술뿐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리들을 다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에서는 옹호에 대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은 이 옹호 말고도 크게 4가지가 더 있어요.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옹호,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연계 또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돼요. 링크 또는 네트워크,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는 조직화 기술입니다. 어떤 것을 개별적으로 있는 것을 두세 사람을 한꺼번에 모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죠. 나, 너,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맞아요.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입니다.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 다섯 번째는 임파워먼트 또는 역량 강화라고 해요. 어떤 것을 내가 능력이 계속 똑같으면 안 되겠죠. 문제들은 새롭게 점점 더 새로운 문제들이 발전하는데 문제가 발전하나요? 아니, 문제가 발전할 수도 있죠. 하여튼 문제가 악화되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나의 수준은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역량을 어떻게 해요? 업시켜야 되죠. 이런 걸 임파워먼트라 그래요. 역량 강화. 자, 첫 번째, 옹호란 클라이언트의 이익 혹은 권리를 대변하거나 방어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옹호는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고 대변하는 활동과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대변하는 자기 옹호 두 가지를 다 뜻해요. 내가 클라이언트를 도와줘도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만큼 또 많은 걸 시키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계 또는 네트워크 기술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 혹은
회의를 통하여 서비스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 후 개별 기관들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발달 과정에서 인부관이나 자선조직협회하고 비슷해요. 중복하고 누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기관들끼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협력하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연계 또는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계 또는 네트워크 기술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많은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 자원들을 원활하게 공유하고 또 서로 교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중복, 누락되지 않게끔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조직화 기술인데요. 조직화는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 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는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즉, 지역사회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일정 수의 주민을 선정하여 모임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두 가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 초, 중, 고에서 학생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학생들이 뭐 적게는 2명 이상일 수 있지만 많게는 몇백 명, 우리 학교 같으면 뭐 10,000명의 정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학교와 학생 간의 1대1로 아니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1대1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학교는 모든 학생들한테 뭐 2명이면 10명 이하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이면 이런 학생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회를 통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의 대표를 갖게끔 해서 학생들 스스로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걸 학교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조직화라고 그래요.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장애인들이 맨 처음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보단 장애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해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것을 대처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랬을 때 장애인들이 어떤 모임을 갖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조직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원 개발 또는 자원 동원 기술인데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많은 자원이 있어요. 인적, 물적 자원이 있겠죠. 사람도 자원이고 물건도 자원이죠. 그렇죠?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거나 동원하는 기술인데요. 모든 지역사회복지 시설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원은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를 말하며 자원의 유형에는 개인, 현금, 물품, 시설, 조직, 기관,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면 이런 자원개발이나 동원 기술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마지막 인파워먼트 기술입니다. 인파워먼트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 내외에 회복력이 있음을 전제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나 힘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내 역량을 계속 올리는 걸, 사회복지의 역량을 계속 올리는 걸 인파워먼트 기술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기 4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는 옹호란 클라이언트나 시민의 이익 또는 권리를 위해 싸우거나 대변하라 방어하는 활동이다. 예,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거시적 실천 기술로서 옹호는 개별적 문제를 공공의 쟁점 또는 개인적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전환시킨다. 맞아요. 자, 개인적 문제를 어떻게 해요? 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는 시민권 확보를 위한 입법운동, 장애인 등을 포함한 위험에 처한 인구 집단의 권리를 위한 투쟁 등은 대의 옹호의 대표적 얘기다. 맞아. 자, 옹호를 할 때 우리가 사회정의 개념에 사회정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거 할 때 보통 입법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시위나 동참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청이나 아니면 광화문역에 가면 장애인들이 한 3년, 4년 정도 같이 일을 어떤 입법 투쟁을 했었는데요. 이런 거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 옹호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네 번째, 옹호 활동은 개별 사례나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미시적 실천에서는 활용되기 어려우며 주로 지역사회 옹호나 정책 옹호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요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가 틀리겠어요. 활용된다는 거야. 자, 옹호 활동은 개별 사례나 클라이언트의 개인 문제를 다루는 미시적 실천에서 활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옹호나 정책 옹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되기 어려우며가 틀렸어요. 요걸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선 자, 앞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어떤 시험 문제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에서 물론 그 사회복지지 공무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회복지 1급 시험 문제는 이 문제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전문직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선 그 전문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이론이에요.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떠한 모델 모형입니다. 당연히 지역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이 실천 모델일 수밖에 없죠.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어떠한 기술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할지가 결정되거든요. 자, 이러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 학자나 우리 국내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제안을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거나 이해를 하고 꼭 알아야 되는 학자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로스만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테일러와 로버츠라는 학자가 있어요. 테일러와 로버츠. 그리고 세 번째는 웨일과 갬블이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로스만은 크게 세 가지 모델을 얘기하거든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두 번째는 사회 계획 및 정책 모델. 세 번째는 사회 행동 모델. 요 정도가 있고요. 물론 로버츠와 테일러는 이거보다 더 많은 8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고 웰과 갬블도 역시 8가지의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테일러와 로버츠의 그리고 웰과 갬블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역사회복지론 배울 거니까 거기에서 좀 배우고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 자,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고전적인 이론처럼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론, 가장 대표적인 이론 로스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로스만이 말한 건 세 가지. 여기 있는 거 보기에서처럼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그리고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자조에 기반하여 있고
과정, 목표 지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맞는 얘기예요. 1번 보기는. 자, 2번에서는 사회 계획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사회 계획 모델은 3번하고 같네요. 2번하고 3번. 클라이언트 역할이 가장 최소화된 목표예요. 자, 오히려 2번에 보기 변화 전략으로 주로 클라이언트 인포먼트가 사용된다는 지역사회 개방 모델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회 개방 모델이 아니라 이 1번의 보기처럼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얘기하고 있고 2번에서는 자 3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4번은 이의제기, 데모 등 대항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회 행동 모델에서는 대중조직의 활성화가 강조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자, 스스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자, 사회 계획 모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정들을 쭉 나열해 준 거예요. 목표들을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해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세 번째 사회 행동 모델은 자,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제도적으로 도와줬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 지역사회복지론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 지역사회복지 시점 모델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부터 문제는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에 관련된 뭐야? 자, 1번, 2번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에 해당됐다고 보면 3, 4번 문제는 뭐다? 사회복지 행정론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회복지사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품목별 예산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돈을 다루는 거예요. 예산을 수립할 때, 아까 2번한 것처럼 예산을 수립할 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산 수립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 수립 모형을 대표하는 것 중에 품목 예산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론에 가면 재무관리 또는 재정관리, 예산관리라는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이 예산 수립 모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4가지만 우선 알려줄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품목 예산 모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별 예산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 예산 모형이 있고 마지막 4번째는 영기준 예산 모형이 있어요. 자,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게 과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자, 우리가 이러한 모델을 몰라도 그냥 예산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이 품목별 예산제도예요. 자, 이 품목별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전년도에다가 그냥 조금만 더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걸 증분주의 예산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정보들을 이렇게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예산 수립하고 있나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상급자들은 이 내용들을 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가 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회계자 즉 이 재무 파트, 회계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이걸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통제보다는 기획에 초점을 둔다. 아니에요.
이거는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다. 정보는 많이 아는데요. 이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게 품목별 예산이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라고 했죠. 지금은 이 품목별 예산이 거의 쓰여지지 않아요. 쓰여지지만 어디에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 발생을 한다. 예, 맞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분주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그렇죠? 자, 구체적인 품목은 프로의 목적에 구분된다. 아니에요. 구체적인 품목이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회계자한테 어떻게 자기가 한눈으로 보고 싶은지를 알게 하는 거지, 이러한 품목별, 품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품목 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의 목적에 의해서 구분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릭과 어위크가 구분한 사회복지 행정 과정인 POSD, CORB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뭘까? 자, 하여튼간 이런 것 중에 작업의 할당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구조조정과 관련된 설명은 어떤 것일까? 자, 보면 굴릭과 어위크라는 사람이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행정은 어디까지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쭉쭉쭉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걸 영어로 한 자씩 따놓은 겁니다. P, O, S, D, C, O, R, B. 몇 가지예요? P, O, S, D, C, O, R, B, R, B.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더 요거보다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P는 플래닝이라고 해서 기획이라고 그래요. 기획. 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걸 우리가 기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O는 업무 분장 구성원들이 역할 규정을 하기 위한 조직화라고 해요. 자, 오거니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를 조직이라고 그래요. 네, 조직, 업무 분장 구성원들이 역할 규정을 하는 거고요. 자, S는 조직 구성원들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채용하는 거, 채용하고 훈련하고 하는 거, 인사관리 같은 거, 인적자원관리 이런 걸 우리가 인사라를 스태핑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때요? 스태프들을 뽑는 거야. 스태프. 네. 그리고 D는 디렉팅이라고 해서 업무 수행 관련 명령과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휘라고 그래요. 지휘. 예. 지시하는 거로 지시. 그리고 CO는 코어디네이션이라고 해서 부서별 활동이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도모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조정, 통합 조정하는 거고요. 자, R은 레포팅이라고 해서 보고입니다. 과업 지시 사항을 보고하는 거고요. B는 버제팅이라고 해서 이 예산입니다. 예산. 그래서 재원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동원, 배분 및 관리인데, 자, 여기서 작업의 할당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구조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맞아요. 조직이라고 해요. 여기서 PO, 오거니자이제이션. 네, 요걸 말합니다. 네. 짠짠짠. 이렇게. 네. 조직. 자, 다섯 번째.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이론 무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계속, 그쵸. 조직이론 무형이죠. 자, 아까 그 앞에 문제에서 어떤 조직을 말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크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알면 되겠네요. 고전이론과 신고전이론, 그 다음에 현대이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전이론에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이라는 거죠. 고전이론에서는 사람을 어떤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기계로 본 거예요. 자, 조직이 있어야지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나 조직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기계처럼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시간 단위별로 쪼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는 우리가 과학적 관리 모형, 관료제 모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과학적 관리 모형, 관료제 모형,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신고전이론에서는 자, 그랬더니 기계처럼 다루고 시간 단위별로 쪼개서 명령만 내렸더니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할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반감도 일어나고요. 맨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했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종업원으로서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직장 가서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직장이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게 하자. 그러면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재미있게 놀고 모임도 많이 하고 사람 간의 관계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인간관계 모형을 가졌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 모형이라 해서, 자, 이러한 고전이나 신고전 모형은 자, 외부 환경보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 최근에 코로나처럼 외부 환경이 팍 뭐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직장 내에 직원들끼리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어떻게 돼요? 직장이 망하죠. 그 기업들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더 민감하자라고 하고, 그 외부 환경이 더 민감하자를 보니까 정치, 경제적 뭐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조직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인간입니다. 자, 관료제 모형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고전이라 해서 아주 옛날 이론. 자, 조직 내부의 개별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외부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아니죠. 조직 내부의 개별 구성원의 행동에는 관심이 있겠지만 조직 외부 환경에는 관심이 없겠죠. 정답은 당연히 1번이네요. 자, 2번 인간관계 모형은 물리적 환경보다 노동자의 사회, 심리적 요소가 조직의 개별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맞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관리적 모형보다는 오히려 직장 노동자들끼리 사회 심리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자, 세 번째, 정치 경제 이론은 조직의 생존과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그렇죠. 내부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이런 것까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과학적 관리 모형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분업화, 일을 역할을 분담을 주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다? 한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만약 이러한 볼펜을 만든다면 한 사람이 모든 볼펜의 과정을 다 했었는데, 이러한 과학적 관리 모형에 의해서 분업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개개인의 기본 동작과 형태, 그리고 소요 시간의 표준화, 수행 과정과 보상 연결 등을 통한 관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학적 관료적 모형은 옛날 이론이라고 했는데, 옛날 이론은 그러면 옛날만 있었고 지금은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는데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적 모형이라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관료제, 인간관계 모형, 정치경제 이런 과학적 관리 모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사장이 누구냐,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거에 더 집중하냐가 달리겠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모형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모형이 있는데 이러한 모형들에 어떤 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하는 모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시설 가서 관리자가 되면 이 모형처럼 그 조직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야, 이래서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2019년도에 서울시 9급시험 문제네요.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사회복지관의 사업 중 조직화, 지역 조직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이거는 우선 몇 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회복지관은 뭘까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로 복합적인 개입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곳을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해요. 자, 사회복지 역사에서 영국의, 미국의 토인보이 홀이라고 하는 인보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의 그 인보관을 태동으로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주 고유하게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을요, 지금 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 우리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 많은 기관들이요, 이 사회복지관을 우리나라 거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물론 뭐 남미나 이런 데도 실제로 많이 오고요. 여기서 많은 사업들이나 역할, 기능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별표 3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인데 여기서 문제는 지역 조직화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례관리는 아까 네트워크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직접 하는 거예요. 자, 서비스 연계 기능은 지역 조직화 기능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사례관리 기능이에요. 그쵸? 사례관리. 네트워크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번 문제고요. 자, 지역 주민 조직화가 맞죠? 그리고 자원기능 관리 사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어떻게요? 예, 지역 조직화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는 서비스 연계는 사례관리 기능이 들어가고 서비스 직접 제공에는 뭐 가족 기능,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또 여러분들 또 오늘도 많이 제가 또 설명을 했네요. 예.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